그다음에 안 지우려고 했는데 또 아무 생각 없이 지우고 생태계 평형. 자, 생태계 평형 파트는 크게 두 가지 컨셉이 나오는데 이 먹이 사슬 말고 그물. 사슬은 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가 나뉘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먹이 그물로 봤을 때 이런 거지. 하위 단계가 뭐 2개 정도, 요게 2개 정도, 여기 하나, 얘가 얘를 잡아먹고, 얘가 얘를 잡아먹고, 얘가 이렇게 잡아먹고, 얘가 얘를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집단을 보게 되면, 쉽게 말로 단순하고 복잡해. 라고 했었을 때 먹이 그물이 단순하고 복잡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 얘가 생태계 평형 상태가 안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박살이 나도 다른 쪽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하나 작살나면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단순하게 약간 생태계 평형이 불안정한 상태고 얘가 안정한 상태다. 뭐 이건 한 번만 들으면 이제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이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나오는 요건 별거 한 번만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태계의 평형이 일시적으로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순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된다? 새로운 평형을 이루게 되어진다 라는 거. 별건 아니고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가 되어 있었어.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약간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이 상태에서 얘가 여기 단계가 늘어나는 걸로 얘기할까 줄어드는 걸로 얘기할까? 늘어나는 걸로. 일시적으로 얘가 이렇게 개체수가 어떠한 이유에서 급격히 증가를 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들을 볼게. 그러면 이 하위 단계는 얘의 증가해서 여기 수가 줄어들겠죠. 얘 입장에서 먹이가 늘어났으니까 수의 증가가 일어날 거야. 다시 이걸 다른 말로 바꾼다면 피식자가 줄어든 거고 얘를 잡아먹는 포식자의 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잡아먹는 애는 늘었는데 먹이가 부족해졌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그 결과 수의 감소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어 버렸으니 이 단계가 줄어들었으니 그 다음은 이 포식자 수가 줄겠죠. 그 다음에 잡아먹는 애가 줄었으니까 잡아먹히는 애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된다? 새로운 평형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대로 내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건들지만 않는다라면 어떤 생태계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새로운 평형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터치했을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평형에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 정도는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다.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멸치가 생태계 평형 유지에 미치는 잘 봐. 어쩌라고. 생태계 보존. 잘 보존하자. 자, 그 다음에 생태계 파괴. 참 여기서는 가볍게 터치를 하지만 가볍게 터치도 하고 문제도 가볍게 나오고 어렵게 안 내기도 하고 가볍게 내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생태계 파괴는 부메랑처럼 부메랑이 눈덩이가 되는 처음에 이렇게 굴렸던 눈덩이가 점점 쌓여서 내가 저 밑에서는 아예 산사태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멸종의 위기까지 갈 수 있는 거다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 스노우볼. 어? 스노우볼. 맞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다행이다 싶어. 나는 솔직히 정말 난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하게 난 내 세대가 되게 행복한 세대인 것 같아.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정말 빈혈, 뭐 그다음에 핸드폰도 없었어, 삐삐도 없었어, 뭐 놀이도 없었어, 유선 전화기 아니면 정말 냇가에서 그냥 물을 퍼마셔도 되는 우물가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 먹어본 적 있니 우물을? 저 산에 있는. 그치. 요즘 그것도 먹으면 안 됐나요? 네. 예전이나 그래. 아주 너희 꼬맹이 때 우리 때는 그냥 물 마셨고 우린 진짜 나 꼬맹이 때는 수돗물을 그냥 마셨어. 있는 집이나 수돗물을 또 웃긴 건 조금 건강 지킨다고 그 수돗물을 끓여서 보리차로 물을 마셔. 그거나 그냥 먹는 거나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차이도 없었거든. 근데 요즘은 정수기 물 아니면 상상하니? 그냥 수돗물 나도 상상할 수 없어. 그럼 우리 때는 물을 사 먹어? 그게? 근데 지금은 너무 지겹게 당연한 거지. 요즘 물값이 음료수 값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때 한 번은 수돗물을 라면 끓여 먹으려고 수돗물을 이렇게 다 했다? 그랬더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맞다. 그치. 미안했겠지. 그렇게 살았던 것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막 사회가 급변하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급변해져 있는 것도 경험하고 살고 있고 근데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 예전에는 좀 고리타분한 건 사실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 근데 난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있잖아. 옛날엔 말이야 그러고 싶진 않아. 솔직히 그러면 이제 꼰대긴 한데 그러고 싶진 않은데 난 이렇게 보면서 너희 세대가 좀 안쓰러워. 이거밖에 못 보잖아. 물론 너희가 나이가 들면 더 급변하는 것도 보겠지만 그때 되면 이제 지금 게 되게 올드한 모습이겠지. 근데 그 변화가 얼마큼 변해졌을까도 생각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 환경의 그 위험성이 생각보다 아주 커요. 환경의 위험성이 뭐 조금 좋게 보는 사람은 4, 50년 안에 보통 비관론자는 1, 20년 안에는 생태계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여기서 생태계 변화라는 건 멸종 위기 정도까지 오든지 말든지 난 살만큼 살았어. 너희가 문제지. 근데 웃긴 건 그때가 되면 가진 자들은 버틸 수 있겠지만 가지지 못한 자들은 못 버틸 거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국가 차원에서 막아야 된다라는 게 입장인데 그걸 굳이 그렇게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지 못하니까 수업을 할게요. 자, 이제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생태계 파괴. 여기서는 뭐 별건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데 단어 키워드 하나 때문에 그래. 단편화라는 단어. 단편화. 당연히 파괴가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지. 근데 파괴에는 포획이 있고 남획이 있고 혹시 포획하고 남획하고 구별할 수 있니? 구분이 애매하지. 근데 굳이 구별하지 않고 살기도 해도 돼. 사는데 지장 없어. 포획과 남획은 잡아도 되는데 너무 많이 잡아서 생기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먼저 어디서 들어봤을 텐데 그 물고기 잡을 때 그물 있지 않니? 네. 그물을 아무 그물을 쓸 수 없어요. 어떤 물고기 종을 잡을 거야. 그러면 어떤 그물을 해야 되는 규격이 있는데 그 그물에 그 구멍 있지 않니? 네. 구멍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작은 구멍으로 하게 되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고등어면 고등어를 잡았을 때 고등어를 잡아야 되는 시기가 있고 어느 시기에만 잡아야 되고 사이즈는 어떤 거 이하를 잡게 되면 걸렸을 경우 굉장히 벌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작은 건 잡지 말라는 거지. 그 다음에 산란기 때는 잡지 말아라. 산란기 때는 새끼를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잡지 마라. 근데 솔직히 산란기 때가 제일 맛있어. 알을 꽉 차고 있으니까. 잡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포획은 잡지 마라. 잡지 말라는 데 잡는 거. 청둥오리가 보호종인 건 알지? 네. 청둥오리 맛있어요. 아니 몰라, 내가 잡은 거 아니야. 우리 형이 잡아서 날 준 거지. 그냥 먹은 것 뿐이지. 잡지 말라는 걸 잡을 때 포획이고요. 잡긴 잡는데 잡지 말아야 할 때 잡거나 새끼는 잡지 말아야 되는데 새끼 잡는다거나 수가 정해져 있어. 몇 톤 이상 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잡았을 경우는 하는 거. 포획과 남획이 나는 거. 그 정도는 어려운 단어 아니고 한 번만 들으면 되고. 오버했다는 뜻이고 포화됐다는 거. 하지 말라는 것과도 하라는 걸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단편화라고 하는 단어. 사실은 얘는 예전부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단편화는 도시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얘가 뭐냐면 도로라든지 뭐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태계 환경, 서식지의 감소. 일단 요거랑 비슷한 건데 서식지의 감소랑은 조금 다른 게 요거 그림으로 그려볼게. 요만한 환경에서 인간이 살아먹겠다고 요렇게 서식지를 줄여버린 거야. 나머지는 인간이 살게끔 하는 거지. 그럼 이건 서식지의 감소인데 얘는 어떤 거냐면 서식지가 이렇게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여기에 도시가 있고 여기에도 도시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길을 뚫어버린 거지. 길을 이렇게 뚫어버렸어. 근데 길이 그렇게 크진 않아. 그런데 여기서 뭐 그게 요 정도 길 뚫었냐면 큰 차이 있겠어? 라고 했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다기보다 중간에 잘린 거지. 했을 때 여기에 교류가 그치, 교류에 단절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알겠지만 생물들은 자기 영역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단편화 잘림으로 인해서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데 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가보면 국도 쪽에 뭐 생태도로라고 있고 생태터널이라고 있어요. 밑으로 다니는데 네. 동물이나 벌레들이 그거 알고 야 저쪽 도로, 야 다리 가는 거 넌 지하로 갈래? 나 도로로 여기 위로 넘어가라고 하진 않지 않니? 뭐 없는 것보단 낫긴 한데 여기 어디지 서운음 쪽에서 여기 원음 쪽 넘어가다 보면 다리 하나 있거든. 여기 뭐지? 거기 큰 쇼핑몰 이름이 트레이더스인가? 그쪽에 하나 있는데 보면서 출근할 때마다 보면서 참 궁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참 이기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어찌됐건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단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눈을 한번 읽고 집에 가서 한번 써보는 정도만, 대신 정성들이 한 번씩 써보는 것만 신경을 쓰시고 뒤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를 풀어봐.